네, 다음 영상은 지수부등식 후반부. 지금 칠판에 108번이 풀어져 있습니다. 108번에 6번 개념 원리로 풀어져 있고요. 오늘 이제 빠지신 분들 지수부등식 이제 후반부 문제풀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확인 체크 109번부터 해드릴게요. 자, 확인 체크 109번 문제 4의 x제곱 플러스 a 곱하기 2의 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 녀석을 풀면은 답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런 답이 나온다고 써 있어요. 이거를 좀 쉽게 푸는 요령이 있어서 제가 문풀을 해드린다고 한 거고요. 여러분들 보고 풀라고 하면은 그래도 꾸역꾸역 풀기는 풀겠죠. 풀어볼게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시면 얘는 2의 x제곱을 t라고 두면 앞에 거는 t제곱 뒤에는 at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풀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범위가 x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령 갈게요.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답이 된다는 소리니까 x가 이런 범위가 되면 2의 x제곱은 어떤 범위가 되는지를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예요. 거꾸로. 답이 이렇게 나오면 x자리에 빼기 1이 딱 들어가면 얼마예요? 빼기 1이 들어가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2의 x제곱은 2분의 1보다는 일단 작을 거고, 두 번째, 이번엔 여기서 x자리에 2가 들어가면 얼마예요? 4! 네, 그래서 여기 이제 4가 들어가니까 2의 x제곱은 x자리에 2보다 큰 게 들어간다 그러면 4보다는 큰 게 뜨겠죠. 그죠? 즉 내가 치환한 이 녀석의 t가 범위로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t라는 녀석은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t라는 녀석은 4보다 크다. 이런 두 개의 답이 갈라져서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풀었을 때 두 근이 2분의 1과 4라는 녀석이 마치 두 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딱 들어맞죠.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괜히 막 모르는 거 이거를 푸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변형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니까 그런 요령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이 2분의 1과 4다. 두 근의 합 2분의 1 플러스 4는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2분의 1 곱하기 4는 b.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가 나오겠죠? 자, 이제 필수 21번, 22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필수 22번은 뭐 워낙 뭐 책이 잘 나왔네요. 근데 21번부터 차근차근, 얘는 주관식으로 나오면 한 땀 한 땀 풀어내셔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자, 필수 21번 보겠습니다. x의 3x 플러스 1이 x의 x 플러스 5다. 이거를 이제 만족하는 값을 푸시오 이래 놨습니다. 이 x라는 값 때문에 이 부등호가 어떻게 따라갈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단 x가 일단은 양수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뭐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먼저 1을 기준으로 x가 1일 때, x가 0부터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 셋으로 나눠서 문제를 구분져서 풀어야 된다. 특수한 형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x가 1이 되면은 주어진 부등식은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x가 1이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x가 0하고 1 사이다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베이스가 0하고 1 사이니까 부등호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얘를 풀면 x는 2보다 작다 이런 답이 나오죠.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묘사하실 때, 이 다음에 답을 정할 때 얘가 전제 조건이니까
x가 0하고 1 사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런 답이 나온 거니까 둘 다 만족하는 교집합을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집합 배우셨죠? 그래서 수직선에 빼기 2보다 작다도 되지만 동시에 전제 조건으로 내가 0부터 1 사이야 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다 겹쳐지는 범위가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답이 아니라 둘 다 겹쳐지는 범위가 답이다. 그래서 2번에서는 x가 0하고 1 사이면 답이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이런 답이 하나 나왔고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풀었기 때문에 이때는 3x 더하기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다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부등식이 만족이 될 텐데 그럼 이때는 넘겨서 풀면 2x는 4가 떠서 x는 2보다 크다가 떠버려요. 됐죠? 1보다 크다인데 2보다 크다. 이것도 역시 2보다 크다 뿐이 아니라 답에다가는 1보다 크다 라는 것까지 전제 조건을 합쳐서 두 개가 다 겹쳐지는 여기 범위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무 문제 없이 더 좁은 범위, 교집합 이런 내용을 이용을 해서 x는 2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답은 x가 0하고 1 사이면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고 x가 2보다 커도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니까 두 개 다 답에다 쓰셔야 돼요. 이것도 쓰시고 이것도 답에다 쓰셔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뭐랑 비슷하냐 하면 이런 거 풀 때랑 비슷한 거예요. 뭐 이런 거 풀었던 기억 나시죠? 아니면 뭐 절대값이 뭐 절대값 속에 뭐 이런 거 풀었죠? 고1 때. 그럼 절대값이 양수일 때, 절대값이 음수일 때, x가 즉 1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푼 다음에 전제 조건하고 겹쳐서 수직선에다 표시를 했죠.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범위별로 나눠서 푼다. 필수 예제 22번 설명 갈게요. 필수 예제 22번은 생각보다 쉬워요. 3의 빼기 x. 중간에 이제 이 3루트 3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럼 여기도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꾸셔서 x 빼기 1 이렇게 바꾸면 3의 빼기 x 3루트 3도 3의 네모 제곱으로 바꾸시는 게 일단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운 부등식을 보시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부등식을 배웠습니다. 3x 플러스 1, 2x 빼기 5, 뭐 5x 빼기 1 그러면 이거 부등식 1번을 풀고 그러면서 이거 부등식 2번을 풀어서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았죠. 네,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를 만족하는 부등식 1번을 풀고 그 다음 여기 이만큼을 만족하는 부등식 2번을 풀어서 겹쳐지는 범위를 답에다 내셔야 돼요. 이제 3루트 3을 지수 형태로 이렇게 쓰는 요령은 별게 없어요. 그냥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의 1제곱과 3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2분의 3이 여기 올라가죠. 그래서 1번 부등식은 마이너스 x는 2분의 3보다 작다. 2번 부등식은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크다. 이걸 두 개를 풀어서 겹쳐지는 범위만 답에다 내시면 됩니다. 됐죠? 별건 없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필수 23번하고 24번인데 23번은 책에 있는 풀이와 다르게 풀이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23번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옆에다 하나 따로 그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3번 그림을 차근차근 그려가면서 가죠. 여기도 그림이 뭐 나쁜 그림은 아니지만 2k를 넘겨요. 2의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그리고 2k를 넘겨서 이렇게 한번 쓰시고 2의 x제곱을 t라고 두면 2의 2x는 t제곱이 되고 여기 숫자 2가 지수에 더해진 것도 분리해서 쓸 수 있죠. t제곱 빼기 3 곱하기 t가 달리고 2의 제곱이 자 요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2의 x 곱하기 2의 2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쓸게요. t제곱 마이너스 12t가 좌변이고요. 마이너스 2k가 이제 넘어간 거죠. 4, 3, 12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럼 책에 있는 그림과는 다르게 이 녀석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그리고 이 녀석도 하나 따로 그리는데 자, 책에다 적어놔 볼까요? 고정, 움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항상 고정된 그림이 나오고 K자가 어디에 있건 K자가 달린 거는 K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K의 값에 따라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런 파트는 한쪽으로 다 몰아서 넘겨주세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고정, 그런데 T는 양수예요. 요거 명심하시고 얘를 이제 고정된 그림을 그립니다. 마치 Y는 하고 이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0하고 12가 두 근이고 가운데에는 6 이렇게 되죠. 6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6이 뜨겠죠?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2k도 그리는데 이 빼기가 달렸다고 뭐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통째로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y는 이렇게 달아서 그냥 y는 마이너스 2k 선을 그냥 쭉 무심하게 좀 쿨하게 이렇게 딱 거주시면 돼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거도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이 모든 실수 한 번만 정리해서 쓸까요? x가 되면 ax는 즉 t라고 치환한 녀석은 늘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x에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라는 말은 그래프에 내가 지금 t에 관한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축이 이제 t인데 여기는 축이 y고 이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은 t에 대해서 0보다 큰 전체 그래프를 지금 다 그렸죠. all of 그래프 전체가 라는 소리예요. x에다가 막 뭐 있는 숫자 없는 숫자 다 갖다 때려 넣어도 무조건 t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x에다 몽땅 다 뭘 집어넣어도 이 그래프를 벗어나지 못하죠. 이 그래프가 모든 x를 다 때려박아 넣은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전체가 마이너스 2k보다 같거나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얘가 위쪽, 얘가 아래쪽 뭐 이런 개념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그림 딱 괜찮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조금씩 위로 이동을 해서 달이 차오른다 가자. 더 올라가서 딱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엄한 꼴이 생겼죠. 틀렸어요 제가? 문제? 아 등호가 없네? 네. 등호가 없네요. 그럼 다 하면 안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닿는다는 거는 둘이 등호가 성립하는 포인트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미쳤네? 선 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닿으면 어서 다만 졸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닿고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니까 닿기 직전에서 끝나야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2k라는 선이 마이너스 36이라는 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보다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작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k는 18보다는 크다가 간접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요 스타일로 하세요. 요 스타일. 이러면 수투 갖춰서 미분과 그래프 파트까지 계속 일관성 있게 갑니다. 계속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니까 요걸 강추. 이게 좋습니다. 됐죠? 요거 비슷한 문제가 뭐 밑에 있어요. 112번에. 근데 진짜 이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필수 24번 볼까요? 24번 실생활의 활용 또 나왔습니다. 얘는 로그랑 합쳐서 이 문제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학교 기출
학교 내신 기출로는 진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저 문제를 풀 때 옛날부터 제가 좀 험한 말 비슷하게 제가 뭐 군대를 갔다 오면서 K2, K1을 둘 다 소총을 다뤘었는데요. K2는 전방에 좀 보급이 돼요. 저는 전방 쪽에서 군 생활을 마쳤어요. 근데 그 K2 총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 총 전문가가 뭐 군인이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K2를 사람을 얼마나 뚫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사람하고 똑같은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처럼 생긴 거를 이 총알 한 방을 딱 쏘면 이게 몇 개나 뚫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들은 게 16명을 뚫고도 총알이 계속 뒤에 이제 삐져나온대요. 그래서 총알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에 총구 안에 이렇게 약간 스크류바 이런 삐 꼬였네 하는 그 스크류바처럼 여기 쇠가 여기 이렇게 꼬여 있어서 총알이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총이 이 뒤에 땅 여기를 공이를 땅 치면은 이 뒤에 폭발이 일어나요. 이 폭발하는 힘으로 촥 밀려가는 거거든요. 밀려가면서 여기 마치 기차 레일이 깔린 것처럼 그 깔린 걸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래서 총알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나가요. 사람한테 딱 받으면 이게 돌면서 몸 안에 있는 데를 다 돌면서 회전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 안에 이게 다 거기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 구멍은 조그만데 여기 나가면 찢어진 게 한 이만큼 찢어져 있어요. 주변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한 16명을 뚫고 간대요. 근데 아무래도 한 명 뚫을 때마다 에너지가 점점 힘이 빠지겠죠.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전자파가 75%씩 줄어든다. 한 장 통과할 때마다 살아남는 놈이 4분의 3이 살아남는다는 75%씩 감소하네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쓸 땐요 4분의 3이 줄어든다 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다 밑줄 그시고 살아남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통과하고 살아남는 힘, 그게 중요해요. 한 장 통과하면 이전에 있었던 전자파 양이 A라고 치면 필름을 한 장, 이 필름 막을 딱 통과하고 나면 75%는 다 사그러들고 없어지고 남는 거는 4분의 1 A만 남아서 여전히 버티고 살아남은 거예요. 마치 총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만큼이 버티고 살아남다. 항상 통과해서 남는 녀석을 기준으로 이런 문제들을 푸세요. 그게 좋아요. 죽는 거는 뭐 없어지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얘를 다시 또 통과시킬 거거든요. 이 남아있는 애가 또 통과되면은 이 덩어리 전체에 이 덩어리 이게 이제 입력이죠. 인풋이죠. 두 번째 인풋이 되는 거죠. 여기 처음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애가 또 작살나서 4분의 1이 또 줄어드는 거죠. 얘네들만 통과하는 거죠. 그죠? 요 컨셉이 중요해요. 됐죠? 네. 그래서 메모해 놓으시기를 통과하고 남는 거로 문제를 푼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녀석이 또 통과하고 몇 퍼센트가 남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장 통과하면은 4분의 1 A가 남는데 두 장 통과하면 여기에 또 4분의 1이 한 번 또 곱해져. 세 장 통과하면 이 양에다가 다시 또 4분의 1이 곱해진 양만 통과를 할 테니까 X장 통과하면 4분의 1이 X번만큼 곱해진다 라는 식이 지금 만들어졌죠. 맞죠? 이 식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살아남는 양이에요. 자, 이 살아남는 양이 처음 양의 1000분의 24 이하로 줄어야 돼요. 이 양이 1000분의 24? 1024분의 1 1024분의 1로 줄어야 돼요. 2의 10제곱 분의 1 처음 양보다 얘가 더 이하니까 같거나 작은 거죠. 살아남은 게 이거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하는 소리야. 그럼 필름을 몇 장이나 써야 되는지 나온다 이거죠. 됐죠? 답은 5장. 5장은 써야 1024분의 1이 딱 돼서 줄어들어서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짓을 합니다.
언제 하냐? 여기 지금 가까운 태안 같은 경우 이제 유조선의 석유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뭐 기름을 빨아들이는 종이가 1차로 몇 퍼센트가 줄었는지 잰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종이를 또 줘서 두 번째는 첫 번째에 몇 퍼센트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짓을 했습니다. 또 뭐 전자레인지만 해도 비슷해요. 전자레인지만 해도 전자파를 얼마나 차단하는지로 해서 전자파를 차단하는 그 막이죠. 그 막을 몇 장 쓸지 정해요. 또 하다못해 여기 창문도 단열창에 유리를 몇 장이나 쓰면은 열 에너지가 통과를 못하고 점점 줄어드는가. 제일 좋은 거는 이중창 말고 삼중창이 가장 좋답니다.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거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함수의 끝이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남거나 뭐 이랬는데 진도를 더 나가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저랑 이제 질문이랑 이런 걸 좀 해결하고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로그 함수는 이제 이 앞에 쪽에 빠진 내용이 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로그 성질로 여러분들 그 부교재 문제집 푸는 거를 제가 조금 해드리고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가면서 끝을 내고요. 다음 주에는 로그 함수랑 아마 우리 삼각비 이제 시작하는 내용을 같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네,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끊을게요. 안녕.